네, 지난 금요일장 우리 시장 큰 폭의 조정.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5%, 코스닥은 4%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출발도 또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우려감으로 인해서 비교적 큰 폭으로 또 금요일장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번 주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출발을 해야 할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주의 변수들 살펴주시죠. 네, 증시 확제를 통해서 이제 악재가 많은가 또 호재가 많은가 양쪽도 그렇고 질적으로 어느 쪽이 우위인가를 보면서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는데요. 우선 그 악재면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유지되고 있던 그 악재들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 G2 국가의 어떤 불확실성이 되겠는데 문제는 중국은 나빠서 문제고요. 미국은 지금 좋아서 문제입니다. 네. 중국이 나빠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좋아지게 되면은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앞서도 계속 뭐 나왔겠지만은 미국의 고용 지표 같은 경우가 애매하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의 한 발 다가선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심 우리가 바랬던 것은 우리 증시도 그렇고 바랬던 것은 약간 부진하게 나와서 이 금리 인상 이슈를 조금 가라앉았으면 싶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점. 네. 농업 부분의 신규 고용자 같은 경우는 역시 예상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은 계절성을 감안한다면은 뭐 그 정도면 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오를 수도 있으니까. 다만 실업률이 많이 제법 떨어졌다는 거죠. 완전 고용에 가깝게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 볼 때 100%는 아닌데 금리 인상의 어떤 한 발짝 다가섰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고요. 연휴를 앞두고 있었지만 아마 이 이슈 같은 경우가 다음 주 이제 FOMC 회의 열리기 전까지는 계속 화두로 작용하면서 우리에게 불확실성 문제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틀 정도 쉬었죠. 전승절 행사로 쉬었고 그 전승절 행사 들어가기 전에 주가가 이제 급락했다가 그때 올라왔었거든요. 이게 약간 인위적인 냄새가 났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오늘 개장되는 중국 증시가 또 어떻게 시장 반응을 할 것인가가 또 불확실성으로 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점이 좀 불안하고요. 그다음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인지 몰라도 외국인 매도가 지금 연속 거래일로 볼 때 연속적으로 지금 22 거래일째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역대 세 번째라고 하나 그러는데 규모 자체도 지금 4조를 훌쩍 넘어갔고요. 연속 기간으로 놓고 볼 때. 그리고 원래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도 연초부터 해서 사실 5월까지는 10조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거래소 기준으로 볼 때 10조의 매수가 들어왔다가 6월부터 해서 매도가 내리 나왔는데 그게 지금 8조 가까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매도 금액 자체를 놓고 볼 때 순매수 누적으로 볼 때는 이제 2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쁘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많이 매도를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거꾸로 뒤집어서 본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많이 매도를 했는데 원래 매수한 것에 80%를 매도했다 그러면 조금 속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현상적으로 놓고 볼 때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추세를 지금 반등 구간으로 해서 추세적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재라 그런다면 역시 뭐 계속 말씀드렸던 국내 펀드 쪽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 정도만 현재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딱히 발표될 또 경제 지표라든지 우리나라 이벤트를 보더라도 그다지 호재가 될 만한 것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호재라 그러면은 새롭게 나올 것보다도 지금 현재 악재로 있는 이 문제들이 없어지는 게 호재입니다. 네. 지금 그렇게 놓고 봐야 되거든요. 지난주 이제 월 초에 A급 지표들은 미국 시장에서 거의 다 나왔고 고용 지표까지 나왔으니까 그 외에 이제 나올 것들 물론 이번 주에도 몇 개 있습니다. 경제 지표도 있고 있긴 있는데 그 급으로 볼 때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지난주보다 영향이 좀 적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워낙에 미국과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지표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은데 7일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미국 시장이 노동절을 휴장한다는 것이고 아마 요 영향이 금요일 미국 증시의 어떤 급락에 상당 부분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팔고 가자. 그리고 또 중국 증시가 개장한다는 것. 또 이제 8일 화요일 보시면은
중국의 이제 무역 수지가 나오게 되겠고요. 또 9일 보시면은 신규 수렵상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 매주 나오는 겁니다만은 이번 주는 더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 또 이제 목요일 넘어가게 되면은 국내적으로 이제 동시 만기일 있게 되겠고 중국의 CPI와 PPI 물가지수가 나오게 되겠고요. 또 금요일 보시면은 또 미국 쪽에 나오게 되겠는데 우리나라 쪽으로 볼 때는 한원에 금통위가 있다는 점. 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동결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그 한원 총재의 또 코멘트에 또 민감하게 또 반응할 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자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와 비교를 해서도 딱히 개선된 상황은 없는 상황,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지 궁금한데요. 일단 전반적인 포지션은 아직도 좀 좋지 않게 보시는 거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제가 보더라도 그렇고 다른 분들 시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시장이 지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없죠, 예. 계속 뭐 중립이나 중립 이하 정도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 시장이 이제 추세적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그것은 뭐 새로운 호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중국의 악재 또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이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네. 지금 당장 이제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차라리 9월에 단행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매를 먼저 맞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게 되겠고요. 만약에 10월, 12월로 아니면 내년 초로 자꾸 미루게 되면은 불확실성만 커지기 때문에 장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시장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뭐 다음 주 보셔야 되겠죠. 다음 주 FOMC 회의 전까지는 일단 중립 내지는 뭐 중립 이하의 어떤 변동성 장세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수 폭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2011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약 4년 동안의 기간을 놓게 되면 195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로 150포인트입니다. 2100에서 1800 정도의 구간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번 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지수를 놓게 되면 1900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80 정도에 놓게 되겠는데 애매한 국면이거든요. 이벤트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중국 증시 열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분명히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던 것은 오늘 노동절 휴장 때문에 많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반응도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거기다가 지수로 놓고 봐서도 1900포인트 아래에 있고 또 1800포인트 밑쪽에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아주 바닥권이기 때문에 뭐 종목을 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위치 자체가 1900포인트 위나 아니면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뭐 팔아야 될 위치도 아닙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오늘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때 중립 정도에서 관망하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팔기도 쉽지 않거든요. 지금 지수를 놓고 볼 땐.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매매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매가 FOMC와 연동된 매매가 분명히 나올 것인데 이것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종목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볼 때 1800 근처를 다시 가게 된다. 내란다 그러면 모든 종목을 낙폭 과대 종목으로 보고 매수하면 되겠지만 지금 자리는 낙폭 과대주를 매수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대신에 종목의 상당히 어떤 그 성장성이나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매력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군 같은 경우는 시장에 의해서 같이 쓸려갈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종목들만 어떤 매수의 관점을 보시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더 관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지난주도 몇 종목을 말씀드리고 이제 하락할 때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샘플로 이제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CJ ENM 같은 회사가 됩니다. 예. CJ ENM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에 5% 이상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코스닥이 4%의 어떤 폭락세가 나올 때 동반해서 빠졌거든요. 회사가 못나서 빠진 게 아니고 시장의 어떤 변동성 때문에 빠졌는데 최근의 트렌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신규 채널, 11일 신규 채널이 이제 출범이 되는데 또 30, 59 세대를 노린 또 오락도 채널이 열리거든요. 이런 채널도 그렇고 특히나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기존의 어떤 케이블 TV 뭐 삼시세끼라든지 등등의 어떤 케이블 채널을 선도하는 미디어 어떤 그 군을 형성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지난주 금요일 발표했던 요즘 웹 드라마가 많은데 웹 예능 중에서 신서유기가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클릭수로 볼 때 인터넷을 통해서 오락 프로그램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클릭수를 볼 때 한 1000만 클릭을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시대의 어떤 트렌드라 볼 수 있는데 이 CJ ENM이 TVN이 굉장히 앞서고 있다는 점,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요. 거기다 또 그 넷마블,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넷마블 같은 경우도 지금 모바일 게임 시장을 거의 평정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안드로이드 모바일 게임 매출액 순위를 놓고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위에서 5위까지를 보면은 그 중에서 1, 2, 3위가 모두 넷마블 게임이거든요. 게임 쪽에서 가장 트렌디한 모바일 게임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기업이 되겠고, 또 방송 미디어 쪽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어떤 선두 그룹에 있습니다. 지금 원래 2015년에 어떤 영업이익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거의 한 1,40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걸 PER로 나중에 순이익으로 보더라도 한 20배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의 트렌디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기업 자체가 20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충분히 멀티플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빠질 때마다 자동으로 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낙폭과대 일반 대형주를 살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트렌디한 실적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밀릴 때마다 관심을 가지면은 나중에 지수가 반등 나올 때는 다른 종목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런 유사한 어떤 트렌드를 형성하는 종목군이 꽤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핀테크 중에서도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선별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나머지 종목들은 지수를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증권 본사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